ALEC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조직은 미국 입법교류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입법교류위원회라는 교류위원회라는 것은 입법자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회의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연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에 있는 모든 50개 주의 주의원들이 다 같이 교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올해 이제 49차 연례 미팅이 열리는데요. 이 49차 연례 미팅이 하필이면 또 저희가 있는 애틀랜타에서 열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요번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 각 주에서 50개 주에서 모여든 입법자들이 각기 이제 입법자들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니까요. 어떤 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올해는 좀 더 무게감을 가질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사 B. 넬슨 ALEC의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워싱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에 기대하고 있다. 주, 스테이트. 주에서 모든 걸 다 이제 결정하는 연방정부의 영향력보다는 주정부의 영향력이 더 부각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 같은 것만 해도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연방 헌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주의회에서 해결을 해라 라고 돌려보냈던 것처럼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주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낙태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 특별히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금 서로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학부모들의 권리를 보강해 주자라는 주들이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는데 어떤 주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23개 주가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주의회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23주. 네, 민주당인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주의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가 지금 14개 주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들은 그게 좀 섞여 있거나 교차되는 그런 주들이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른바 빨간주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빤하죠. 뭐 작은 정부 하겠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뭐 이런 그 CRT 같은 비판적 인종 이론 같은 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파란주 같은 경우에도 정책이 빤하죠. 정부의 역할론이 좀 더 강조가 되고 복지 쪽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소수민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뭐 메디케어라든가 메디케이드, 특히 메디케이드 같은 이런 그 저소득층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파란주들 뭐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뭐 세금도 좀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정부 조직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색깔이 분명한 주들은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고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주들, 그러니까 주지사는 공화당인데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거나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거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도 주지사가 거부해버리면 그 법이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주지사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의 노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주지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초당적인 법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어려움들이 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사흘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낙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총기 관련 규제 문제에 대한 이 토론도 있을 것이고 국경 안전에 대한 토론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메디케이드라든가 이런 이제 의료보험, 공중보건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전국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바로 학부모 권리, 학교 선택이라는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법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투명성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아메리칸 트랜스페어런시 액트라는 것인데 모든 공립학교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프리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습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이제 이 법안이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주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지는 교육의 내용들이 미리 다 공시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게 학부모들과 교육자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표준 절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법안이다. 미국 투명성 법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되는 것이 호프 장학금 프로그램 법이라는 겁니다. 호프라는 건 이제 희망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호프 장학금, 이 호프 스칼라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들이 여러 주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호프 스칼라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호프 스칼라십 프로그램 액트라는 이 법안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편적인 교육 저축 계좌를 나타내는 모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당연히 학교 가면은 공립학교 보내는 거, 공립학교 아니면은 사립학교 선택이 뭐 둘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선택의 가능성은 법적으로 미국의 연방법도 그렇고 각 주마다 시행되는 내용들도 그렇고 법적으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많이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홈스쿨링도 정규 코스 과정이 다 있고요. 선생님들도 훈련된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시험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 검정고시 하듯이 그런 과정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러스쿨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교육 지원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섞어 놓은 형태인데 재정적으로는 공립학교처럼 지원을 받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립학교처럼 운영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사립학교처럼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또 별도의 학교 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그 인다우먼트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를 더 좋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차러스쿨 종류 중에서는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특목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들이 차터스쿨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쪽의 차터스쿨 혹은 뭐 예술 분야 쪽의 차터스쿨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꼭 그것만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학교여도 이렇게 차터스쿨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학교 활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학교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분명하게 선택의 여지가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공립학교에
사립학교에 못 보내는 게 비싸서 못 보낸다라고 그 얘기하시기 쉬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차터스쿨이라든가 아니면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을 굳이 공립학교가 아닌 다른 데 보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게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도대체 부모들이 모르게 감추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지향성에 대한 부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 알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상담받을 경우에도 이를 학부모한테 알리지 않아서 부모들과 교사와 부모와 학생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학교 측이 지금 막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호프 장학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립학교라든가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립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저축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뭐 해주자. 여기에 정부가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서 제대로 된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또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ALEC의 지금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캐런 펜 상원의원입니다. 캐런 펜 상원의원은 애리조나 주의 주 상원 의장을 맡고 있죠. 저희가 뉴스에서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캐런 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부모들은 항상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은 홈스쿨링일 수도 있고 사립학교, 차터스쿨,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공립학교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공립학교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권리를 더 강화시켜주고 학교 선택의 가능성을 더 열어주자라는 이런 캠페인 아닌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교육 부모 권리장전, 권리 법안이죠. 그게 지난 3월에 통과가 됐고,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시행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더 관심을 지금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캐런 펜 위원장은 공립학교나 어느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일은 읽기, 쓰기, 산수를 가르치는 것이고 지리학, 역사학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다. 이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5살짜리 아이에게 성교육을 하거나 부모들에게 맡겨야 할 다른 것들을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그건 그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로 협력해서 도와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학교는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을 교사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입법자들이 모여서,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법안을 지금 논의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